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의 유형 단백질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백신은 지금 대표적으로 노바백스라는 백신이 지금 상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 RNA 백신, DNA 백신과 달리 이 항원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는 아직 시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고 2021년 중반 하반기쯤 실제 시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 단백질 백신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코로나 백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항원으로 작용하는 S단백질을 가지고 항원을 이용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건 맞는데요. 이 S단백질을 인체에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포는 인체세포가 아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곰팡이 세균에 대한 세포에다가 마큘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정 바이러스 안에 S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 곰팡이균을 감염시킵니다. 그럼 이 곰팡이균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S단백질을 많이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곰팡이 세포를 파괴를 하고 분해를 해서 S단백질을 모아가지고 S단백질 복합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복합된 S단백질 자체는 분자량이 너무 작아서 항원성이 약해요. 그래서 항원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면역을 프라이밍 쉽게 자극해 줘서 쉽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같이 섞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항원 단백 복합체는 앞에 살펴본 면역 반응과 비슷하게 면역 세포에 감지를 해서 헬퍼 T 임파구를 감작시키고 헬퍼 T 임파구는 B 임파구를 도와서 B 임파구가 이 항원 단백질, S단백질 항원에 인식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항체들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서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이것이 항원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액성 면역뿐만 아니라 킬러 T 임파구를 통한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활성화 백신입니다. 비활성화 백신은 가장 고전적이고 과거에 흔하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이 비활성화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백신들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백신, 그리고 이제 여러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니까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감염이 될 테니까 어떤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백신으로 인체에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여된 비활성화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세포에 인지를 해서 헬퍼 T 임파구를
감작시키고 이 감작된 헬퍼 T 임파구는 B 임파구를 도와서 B 임파구가 그렇게 백신으로 들어온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지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들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림에서처럼 물론 S 단백질 가장 항원성이 크고 패소제닉한 S 단백질을 인식해서 그에 대한 항체도 만들겠지만 부수적으로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단순히 S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캡슐이라든가 유전자라든가 기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또 다른 물질들이 항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항체들도 생성이 된다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부작용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된 항체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파괴해서 면역을 일으키는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백신, RNA, DNA 백신과 고전적인 방법, 비활성화 백신과 항원으로 작용하는 S 단백질 복합체를 이용한 항원 단백질 백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백신은 RNA 백신의 화이자 백신과 DNA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이 두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항체 생성률을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백신을 맞는다고 모든 사람 100%가 다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체내에 코로나 백신을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는 사람은 90% 이상이 생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약 60% 후반대,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60% 후반 정도의 항체 생성률을 보인다라고 제조회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